이번 비디오에서는 네트워크 상에서 게임 로직을 구현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먼저 네트워크 구조를 봐야 되거든요.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을 볼 건데 그걸 다시 호스트로서 서버가 참가하는 방식 그리고 서버가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요. 마찬가지로 핵이나 버그를 쓰는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망가뜨릴 수 없도록 서버에게 모든 처리를 몰아주는 방법도 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볼게요. 네트워크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서버 클라이언트.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서버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고요. 클라이언트는 서버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는 컴퓨터들을 클라이언트라 부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게임 세상에서 뛰어놀 플레이어들을 뜻한다면 서버는 그러한 클라이언트들이 뛰어놀 게임 세상을 제공하는 컴퓨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버는 어떠한 고정된 장소에 게임 세상을 하나 마련하고요. 클라이언트들이 그러한 게임 세상에 접속해서 플레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는 하나지만 그 서버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들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을 게임에 적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버 그 자체도 한 명의 플레이어로서 게임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로서 플레이한다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서버가 호스트인데 그러니까 방장인데 그 방장이 게임 속 플레이어 중 한 명으로 같이 참가해서 같이 노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있어요. 데디케이트는 봉사하고 헌납하다는 영어 단어인데 데디케이티드 서버는 서버 컴퓨터가 플레이어 중에 한 명으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서 게임 속 놀이에 참가를 안 해요. 대신에 컴퓨터의 모든 자원을 게임 서버를 떠받친 데 사용하기 때문에 게임 서버의 네트워크 품질이 좋아지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플레이 as 호스트 방식을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사실 데디케이티드 서버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은 호스트 방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ABC 3명의 플레이어가 존재하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생각해 볼게요. ABC 3명이 3개의 컴퓨터에서 3개의 게임을 실행시키고 있으니까 총 3개의 게임 세상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각자의 게임상에는 3명의 플레이어가 존재하게 될 거고요. 즉 A의 게임상에는 ABC 3명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마찬가지로 C의 게임상에도 ABC 3명의 플레이어가 존재하고 B의 게임상에도 ABC 3명의 플레이어가 존재하겠죠. 단 A의 게임상 속에서는 A가 롤컬 플레이어고 B, C는 다른 게임상에서 건너온 레플리카들이에요. 즉 이 친구들은 리모트 플레이어. 마찬가지로 C 게임상 속에서는 C가 롤컬 플레이어고 나머지는 리모트 플레이어예요. B 게임상 속에서는 B가 롤컬 플레이어고 나머지가 리모트 플레이어죠. 자, 여기서 C가 호스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호스트이자 서버인 C의 역할은 ABC 플레이어들이 모여 놀 수 있는 로비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ABC 사이의 동기화를 관리해요. 그래서 요즘 게임들은 사실 서버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플레이어들 중에 한 명을 호스트이자 서버로 지정해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거기에 참가하도록 해요. 그러면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 호스트가 돼서 다른 플레이어들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게 되죠. 하여간에 이제 이 C가 호스트고 방장이에요. 방장. 자, 그래서 저번에 롤컬 플레이어, 리모트 플레이어 설명했던 것처럼 A 게임상에 존재하는 이 A, 롤컬 플레이어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즉 이 A 게임상의 이 A 플레이어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그 정보가 동기화돼서 다른 세상에 있는 친구들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컴퓨터 세계에 게임이 3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3개의 게임상이 존재하지만 이 3개의 게임 세상이 서로 동기화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방식에는.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A 플레이어가 핵을 쓰는 나쁜 플레이어라서 이 A가 원래는 총알을 1초에 한 발만 발사할 수 있는데 1초의 총알을 100발을 발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동기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B의 게임상에 존재하는 이 A도 100발을 그대로 발사해버리고요. C의 게임상에 존재하는 이 A도 100발을 그대로 발사해버려요. 즉, 이 방식의 문제점은 플레이어들의 행동을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해커가 핵을 쓰면 그게 그대로 다른 게임상에 적용이 돼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모든 네트워크 기반 게임들은요, 절대 클라이언트, 플레이어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처리만 맡고요. 클라이언트 단에서 어떤 중요한 처리를 하려면 하는 척만 하고 호스트에게 혹은 서버에게 자기가 하려던 처리를 대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이게 어떤 건지 다시 볼게요. 자, 좀 더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D라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좀 추가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 B, C, D. D의 입장에선 D가 로컬 플레이어고 나머지는 리모트죠. 그래서 D를 추가하고, D를 추가했어요. 자, A 플레이어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아까는 B, C, D에게 A 플레이어가 직접 동결을 걸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게 동작하지 않아요.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A는 방장에게 오른쪽으로 움직여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요, 방장이 A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그러한 정보를 다른 친구들에게 방장이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전파를 하죠, 방장이. 즉, 어떤 처리를 클라이언트는 하려는 척을 하고요. 실제 그것을 하는 거는 방장에서 이루어져요. 다시 볼게요. 자, A 플레이어가 B 플레이어를 쐈다고 볼게요. 즉, A가 총을 쏴서요. B에게 총알을 날려요. 단, 실제로는 A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총알을 발사하려는 직전까지만 가고요. 총알을 실제로 만들어서 발사하지가 않아요. 즉, 어떻게 되냐면요. A가 총을 발사하면서 방장인 C에게 대신 총을 쏴달라고 부탁을 해요. 즉, 여기로 메시지가 날아가서요. 방장인 C 게임상 속에서 A가 총을 쏴요. 여기서 실제로 총알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발사가 돼요. 그리고요, A가 총을 쏴서 B를 맞췄다고 볼게요. 즉, 여기서 실제 물리 처리랑 충돌 처리가 일어나요. 여기서는요, 실제 충돌 처리는 없어요. 실제로 C 게임상 속에서 A가 총알을 발사해서 B를 맞춰보니까 맞춰줬어요. 즉, 얘가 맞았어요. 그러면 이 호스트인 C가 다른 게임상에 그 정보를 싹 다 전달하는 거예요. 즉, 동기화를 C에서 걸어요.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요. 즉, 이 C가 야, A가 총을 쏴보니까 B가 맞던데? 그러면 B가 맞았다는 정보를 모든 게임상 속에 있는 B에게 동기화를 걸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A가 총알을 쏴서 총알이 생성된 거를 이 C가 동기화를 시켜서 B에도 총알이 날아가고 A에도 총알이 날아가고 D에도 총알이 날아가는 거죠. 즉, 모든 중요한 처리는 방장이 대리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즉, 이 방식의 장점은요, 클라이언트가 속임수를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A 플레이어가 위쪽으로 점프를 했는데 핵을 써서 위쪽으로 100m를 점프했어요. 단 실제 100m로 점프해서 물리적인 처리를 하는 거는 방장이 C가 대신해요. 즉, A가 점프를 할 때 나 점프하려고 해 하면서 C에게 그걸 전달해요. 그러면요, C에서 실제로 점프를 해요. 그런데 C는 핵이나 버그에 의해서 변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즉, 원래는 10m만 점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핵을 써서 100m를 점프했어요. 그런데 암만 여기서 100m를 점프해봤자 C 게임상 속에서는 100m 점프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핵을 안 썼으니까 여기서는. 즉, 여기서는 10m밖에 점프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C가 A가 10m 점프했다는 사실을 다른 게임상에 전파하면 결국은 이 100m는 씹혀버리고 10m밖에 점프를 못하고요. 여기서 10m 점프, 10m 점프가 되는 거죠. 즉, 클라이언트를 믿지 말고 호스트이자 서버인 친구가 대신 처리를 하면요, 클라이언트 단에서 불가능한 어떤 동작을 실행해도요, 서버 측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그게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모든 처리를 대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임 네트워크 로직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게임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때렸는데 혹은 맞췄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요. 배틀필드 4라는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틀필드 4라는 게임에서는 네코드라는 문제가 초반에 좀 심했어요.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내 눈에는 분명히 상대방을 총알을 쏴서 맞췄는데 서버 측에서는 총알을 맞췄다고 처리를 안 해가지고 데미지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런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무리 우리가 빛의 속도로 통신을 해도 지연 시간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즉, 두 개의 컴퓨터 사이에 통신의 지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 개에서 보이는 화면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A 플레이어, B 플레이어가 있다 볼게요. 그러면 서버 측에서도 A 플레이어, B 플레이어가 있겠죠. 근데 이 A 플레이어가 로컬 플레이어예요. 지금 이 플레이어 컴퓨터에. 자, 이 A가 총을 쏴서요, B를 맞췄어요. 이 플레이어 눈에서는 B를 맞춘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서버 컴퓨터 입장에서는 동기화가 조금 어긋나서 B 플레이어가 살짝 위쪽에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플레이어가 실제로 총을 쏘는 건 아니고요. 총을 쏘는 척을 하면서 이 서버 컴퓨터가 대신 총을 쏜다고 했어요. 즉, 여기는 총알이 없고요. 여기에 총알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 존재하는 A가 총을 쐈는데 B 플레이어에게 안 맞았어요. 즉 총알이 날아가는데 B에 안 맞았는데 그러면 그걸 다시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전파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A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B를 맞췄는데 B한테 데미지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서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처음부터 없던 거예요. 즉 서버가 지존이에요. 서버 컴퓨터에서 일어난 일은 무조건 모든 클라이언트들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서버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절대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을 맞췄는데 전혀 상대방에게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또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에서 배틀필드 4라는 게임에서 연사력이 높은 무기들은 자주 데미지가 씹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물리적으로 아무리 조심해도 네트워크 패킷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배틀필드 4 예제를 볼게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초에 배틀필드 4가 10번 정도 데이터를 교환한다고 볼게요. 즉 패킷을 1초에 10번 보내고 받으면서 플레이어와 서버 사이에 정보를 맞춰요. 이게 1초에 10번이에요. 1초에 10번 정보가 동기화 되는 거죠. 그런데 연사력이 높은 무기가 있어서 1초에 100발을 발사한다고 볼게요. 단 데미지는 적어요. 그런데 1초에 10번 패킷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여기가 0.0초고요. 1.0초예요. 10번 패킷을 발사하면 이 1초를 10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여기가 1.0초. 문제는 1초에 100발이면 0.1초에는 10발이 날아가요. 즉 10발, 10발. 연사를 한다고 볼게요. 총 10발이 10번 쪼개져서 정보가 동기화가 될 건데 만약에 여기서 단 하나의 패킷만 날아가도요. 즉 여기 있는 패킷이 날아가면 10발이 통째로 없어져요. 10발을 발사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서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그냥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에요. 즉 아무리 플레이어가 연사력 높은 무기를 잘 쏴서 잘 맞춰도 몇 번의 패킷이 손실내면 패킷 3개가 손실이 됐어요. 30발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거기다가 연사력이 높은데 패킷을 1초에 10번만 체크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사력이 좋아도 10발씩 묶어서 처리해요. 즉 데미지가 빠릿빠릿하게 처리가 못 돼요. 10발씩 묶어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틀필드 4 초반에서는 패킷 교환이 1초에 10번 정도밖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합 데미지가 아무리 높아도 연사력이 높은 무기는요 쓰레기였어요. 총알이 너무 자주 씹혀서요. 자 이번에는 대신에 1초에 2발밖에 발사 못하지만 데미지가 무지장 높은 무기를 생각해 볼게요. 이 무기는 엄청 유리해요. 왜냐? 패킷 손실에 당첨될 확률이 낮거든요. 자 이렇게 1초에 10번 체크를 해요. 이 화살표가 체크하는 주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패킷이 날아갔어요. 하지만 1초에 2발이잖아요. 여기서 총알을 쐈으면요. 여기서 총알을 쐈으면요. 무사히 전달이 되고요. 무사히 전달이 되네요. 운 나쁘게 우연히 손상된 패킷에 총알을 발사할 확률이 낮아요. 연사력이 낮으면. 그렇기 때문에 배틀필드 4 초반에서는 연사력이 높은 무기는 쓰레기였던 거죠. 그 무기의 총 데미지가 낮은 게 아니라 연사력이 너무 빠른 나머지 손상된 패킷을 보낼 때 그 시점에 총알을 발사하고 있을 확률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서버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은 클라이언트가 암만 애를 써도 절대 일어난 적도 없는 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배틀필드 4가 1초에 30번 정도로 주기를 빠르게 확인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모든 처리를 싹 다 동기화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비용이 비싸지거든요. 네트워크는 빠릿빠릿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데이터는 중요한 데이터만 주고받으면 되지 굳이 애니메이션 같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투컴을 돌려보면 아실 텐데 컴퓨터 2대를 돌리면 A 플레이어가 오른쪽으로 갈 때 위치는 똑같아도 이 A 플레이어 2개의 애니메이션이 완벽하게 싱크가 되진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 플레이어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사실 그 자체는요. 모든 친구들이 동기화가 돼야 돼요. 단 그 시점에서 A 플레이어가 각자의 컴퓨터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이 재생될지는 동기화하지 않아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즉 이 4개의 A가 전부 뛰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그 뛰는 애니메이션의 관절의 위치 하나하나가 전부 똑같진 않아요. 그거는
컴퓨터마다 살짝 다르게 보여도 무방하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면요. A 플레이어가 뛴다는 사실 그 자체는 동기화를 하는데 A 플레이어의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 하나하나까지는 동기화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각자의 컴퓨터에서 알아서 처리해요. 그건 좀 짚고 넘어가야 얘기였고 하여간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총을 쏘고 점수를 갱신하고 데미지를 계산하는 그러한 중요한 처리는 절대 클라이언트가 처리하지 않고요. 서버, 호스트가 무조건 처리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처리를 하는 척하면서 호스트가 대신하도록 요청한다고 했어요. 즉 A 플레이어가 C를 쐈을 때 C를 쏘는 척까지만 하고 이거를 호스트인 C에게 요청해요. 그 처리를. 그러면 실제 총알은 C 게임상 속에서 총알이 나가고 얘가 맞든 혹은 맞지 않든 그 처리를 다시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전파하죠. 그래서 순서를 매기면 이게 1번 하는 척하면서 대신 맡기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실이 전파되는 게 두 번째예요. 또한 다르게 말하면 서버 혹은 호스트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모든 클라이언트들에서 사실이기 때문에 C 게임상 속에서 C가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한 방에 모든 클라이언트들도 C가 왼쪽으로 움직여요. 자, 그래서 호스트 클라이언트 방식에서 권한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데디케이트 서버 얘기를 할게요. 데디케이트 서버는 차이점이라고 하면 단지 플레이어로서 참가를 하지 않고 고정된 서버로서 100% 모든 자원을 게임을 돌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뭐 A, B, C 컴퓨터가 했어요. 이번에도 C는 서버 역할을 맡았죠. 차이점이 있다면 A 게임상 속에는 AB, B 게임상 속에는 AB, C 게임상 속에는 AB가 존재해요. C가 플레이어로서 참가하지 않고요. 100% 모든 자원을 게임을 돌리는 데 써요. 그리고요. 동작은 똑같아요. A에서 B로 총을 쏘면요. 실제로 총알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A가 서버인 C에게 요청해서 여기서 A에서 B로 총알을 날리고 시뮬레이션에서 만약에 B가 총알을 실제로 맞으면 그 사실이 A, B에게 그 다음에 전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B가 맞고 B가 맞고요. 총알을 맞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라면 여기 C가 이렇게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100% AB를 위한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게 데디케이트 서버예요. 그래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는 보통 여러분들이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을 네가 방장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싼 컴퓨터 한 대 사가지고 그걸 서버 컴퓨터로 하나 박아놓고 이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디케이티드 서버의 특징은 무조건이라 부를 순 없지만 보통 플레이어들 중에 한 명을 야 네가 서버 역할을 맡아 네가 호스트 해 라고 하는 방식에 비해서 네트워크 품질이 대부분 좋아요. 서버용으로 사용할 컴퓨터를 아예 한 대 마련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플레이어들 중에 한 명을 서버로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을 보통 P2P 방식이라 부르는데 P2P의 정확한 또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스킵하고 그 P2P 방식은 방장으로 선택된 플레이어의 컴퓨터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약에 흔히 말하는 조선컴, 똥컴을 가진 사람이 방장이 되면 그 라운드는 되게 네트워크 품질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곧 이어서 업로드하게 될 유니티 멀티플레이어 게임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이었고요.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모든 이론적 배경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알고 있어야지 제가 비디오 튜토리얼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설명할 네트워크 개념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였고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봅시다.